네, 이한주택 팀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저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 꼰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한테 내 자리를 내주고 있고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잘 나갔던 그 자리를 수성하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묻어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대구 서구에서 대장의 자리를 지키곤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장타운 물건이 올라와서 대구 서구에 대한 내용도 볼 겸 올라온 경매 물건도 분석해 볼 겸 해서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19번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광장타운 2차 아파트고요. 201동 207호 물건입니다. 1차 아니고 2차라는 부분, 그리고 층수가 2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2층이 1층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1층보다 못한 2층.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대가 낮은 층수가 아닐까라고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9월 20일 날 6억 5,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의 유찰을 거친 뒤에 오늘 4억 1,220만 원 감정가의 약 63% 수준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 금액은 3억 7,620만 원이었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건물 면적이 꽤나 넓죠. 이 아파트가 평수 넓게 나오고 임의 경매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유자는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물건이고 채무자가 다르네요. 그죠?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고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12층 중에 2층 위치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사용 승인이 87년도 6월 달이니까 지금 약 35년이 됐네요. 35년이 됐고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소유자와 그 가족만 전입된 상태다. 등기부 현황을 봐도 심플하죠. 87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또 공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2021년 작년도 1월 달에 동일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 물건이 잡혀 있는데 이 물건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후 권리 관계는 소멸되는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구나. 그러면 이 주변의 입지는 어떤지 한번 또 보지요. 물건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광장타운 2차 아파트가 여기 있고 바로 옆이 1차. 근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이 아파트들 말고도 주변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이 두 개 아파트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을 보면 얘들뿐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구청에 들어가서 대구 서구의 재건축, 재개발 혹은 뭐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보라색, 분홍색? 자, 분홍색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의외로 많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많다는 건 서구 지역이 아파트 단지들보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화된 지역이었구나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른쪽 왼쪽이 좀 갈리죠. 중구 쪽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쪽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끼어 있는 비산동 원대동은 대부분 주택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이제 재개발 진행이 되고요. 아래쪽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요 라인 같은 경우에 주변으로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구분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뉴스 내용인데요.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저희가 보는 물건은 2차인데요. 광장타운 1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C 등급이 나와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었어요. 2018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해당된 아파트가 여기 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13곳이나 있었고 13,000세대나 있었다. 근데 이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이 완화되게 된다면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이 불가하다고 판정받았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떨어졌던 뭐 목동, 노원뿐만 아니라 대구로 치면 대구 서구의 광장타운 1차 또한 재건축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 내용 뉴스를 각각 제가 캡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완화, 투기 세력 양산의 위험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뭐 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교통편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대구역이 개통이 됐죠. 서대구역이 개통이 됐는데 이 서대구부터 두류와 안지랑을 거치는 도시철도 트램에 대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아까 보는 여기가 저희 물건지잖아요. 물건지인데 여기 두류 네거리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쭉 거쳐 내려가서 안지랑까지 이어지는 트램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트램이 아니라 모노레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거리입니다. 결국은 요 빨간 선이 서측 순환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순환 도로는 있지만 순환 철도는 없거든요. 전철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곽을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순환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 라인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뭐가 많이 생겨요, 그죠? 서대구역이 하는 역할들이 동대구 다음으로 또 많아지니까 자, 서대구를 거쳐가는 게 라인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대구, 경북 뭡니까? 광역 철도가 지나갑니다. 전철이죠, 전철. 경산에서 시작을 해서 구미까지 가는 광역 철도가 서대구 찍고 가죠. 또 서대구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래쪽 현풍 밑에 쪽으로 연결되는 대구 산업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23년, 24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대구 산업선은 27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대구 주변이 이제 교통편이 더 좋아지고 있는 교통편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만큼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앞서 얘기했던 대구권 광역철도도 이렇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2023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산부터 구미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 선상에 여기 서대구 위치하고 있다. 이 서대구는 요 아래쪽으로 대구 산업선도 연결이 된다. 그죠? 그러면 서대구 그러면 KTX 지나가게 되고 대구 산업선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광역철도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뭐가 또 많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대구부터 안지랑까지 연결되는 여기 축선상 세로 축선상으로 연결되는 트램이 아니라 모노레일 계획도 있다. 그래서 요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게 될 두류역을 끼고 있는 게 지금 보는 물건이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지금 경매에 나온 건 2차 물건이고요. 2차 물건이고 1차가 아까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패스 못하게 됐었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면 패스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잖아.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광장타운 바로 앞에 광장코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두류 내거리를 지켜온 상가 광장코아가 재건축에 돌입을 한다. 광장코아는 대구의 4050 세대에게는 서구를 대표하는 건축물, 2030 세대에는 광코라는 젊음의 거리를 지칭하게 한 건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권지인 대구에서 가장 큰 상권지인 동성로 다음에 대규모 상권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여기가. 그래서 요게 2017년도에
재건축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요게 뭐 지주들하고 뭐 소유권자들하고의 마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자빠졌었습니다. 자빠졌었는데 자, 작년 3월 달 뉴스를 보면 자, 대구 지역 1세대 복합 상가인 광장코아 쇼핑센터가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될 거다. 그래서 최대 상권지 중에 한 개죠. 두류내거리 건너편의 광코 주변. 그래서 요 건물인데요. 요 건물이 뭐 주상복합 건물로 탈바꿈할 거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건물이 2차 물건입니다. 2차 물건. 자, 이제 흐름도 보겠습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먼저 많이 빠졌고 지금도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서구라고 해서 뭐 뽕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용 빼는 재주 없고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서구의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면 뭐 달서구나 수성구처럼 아파트 단지가 많았던 지역과는 사뭇 다른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없죠. 입주 물량이 앞에는 입주 물량이 없고 2022년 이후로 입주 물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입주 물량들이 다 뭐다? 자,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되겠죠. 재건축 물량이 될 테고 이 물량들이 수요보다 많아요.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은 또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서구도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대부분 입주 물량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어디 있어요? 서대구 주변에 몰려 있다. 서대구역 주변에 몰려 있다. 왜? 서대구역 KTX 역사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 역할 기능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입주 물량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고 내당동 이편한 세상 두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끝났어요. 이미 입주가 끝났는데 다만 아쉬운 건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소로들 있죠. 진입하는 도로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지역만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의 컨디션은 좋아요. 하지만 그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라는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입주 예정 단지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가 빨간색 네모로 해놓은 이 두 아파트는 그거죠. 지주택.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지주택 아파트고 두류역 바로 사거리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고 입주 1300세대, 800세대 합치면 거의 얼마입니까? 2100세대 이상이다. 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아파트 급지를 보면 아직까지 대장 자리는 광장타운 1차가 하고 있습니다. 1차랑 2차랑 입지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실거래 최고가 대비해서 또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평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최고가가 3억 9,500까지 갔었는데 지금 1억 3,500이 빠졌어요. 거의 뭐 35% 가까이가 빠졌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2억 6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30% 가까이 빠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데는 오우 적지 않게 빠졌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평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죠? 34%면 큽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그렇게 메이저급 아파트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뭐 중리동 롯데캐슬, 뭐 대우 프루지오, 롯데캐슬 이편에서 두류역 그리고 여기 광장타운 1차, 2차 그래서 두류역 주변 그리고 메인 도로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있는 거 메이저급들이 형성돼 있는 거 확인되고요. 나머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루어지는 것들도 이런 교통 축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급들 찍어보죠. 뭐 광장타운 1차, 2차, 그 다음에 이편에서 두류역, 롯데캐슬 두 개, 부르지오 보면 가격 흐름이 이래요. 이편에서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 치르고 가격이 이렇게 완전 꼬라박았다는 거 확인되고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빠지고 있다. 상승 흐름에서 다 꼬라박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고 그렇죠. 매매 시세, 매물 시세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평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진짜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도 크게 빠졌네요. 그죠? 아까 34% 빠졌죠. 특히나 많이 빠진 아파트구나 확인되고 자, 이 편에서 두류역 같은 경우는 요때 입주장 치렀구나 하고 가격도 많이 빠졌구나 라는 거 확인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르다가 다 내려받고 있구나라는 거 보는데 지금 물건 나온 광장타운 2차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래프가 왜 안 떨어져? 이게 뭐냐면 세대수 작죠? 세대수가 작고 특이점이 뭐냐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거의 진짜 드문 아파트라 가지고 이 실거래 차트잖아요. 말 그대로 실거래가 이루어져야 뭐 이 그래프가 뭐 튀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실거래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보죠. 지인 통해서 보면 단지 정보는 이래요. 35년차 아파트고 180세대, 차는 130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뭐 1세대당 1주차가 안 되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없고 지상 주차장만 있다. 지상 주차장만 있다. 그리고 38평이 약 100세대, 46평이 72세대, 62평이 12세대. 이렇게 평형이 넓게 위치하고 있고 두 개 동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변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자, 감삼역까지 거리는 300m도 안 됩니다. 약간 거리가 있는 두류역도 있지만 뭐 걸어서 금방 가는 거리고요. 그래서 감삼역과 두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감삼역과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 정보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요 삼각형 요게 실제 거래가 일어난 가격이고 동그란 점들이 매물 호가입니다. 매물들 호가인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거래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 뒤로는 안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거래가 많이 없어요. 전월세, 올해 전월세가 있는데 매매는 없죠. 올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월이 마지막 매매 거래예요. 이때 가격이 6억 2,500. 그 뒤로는 매매 거래가 지금 없다. 없고 지금 뭐 경매 이제 낙찰 가격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죠? 4억 1,200이었나요? 요게 반영이 되겠네요. 자, 지인 시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가 없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시세들 보면 5억에서 6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같은 동일한 평수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당동의 시장 강도 또한 많이 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아파트 얘기를 드렸지만 물건이 2차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2차보다 솔직히 그 광장타운 1차가 훨씬 낫습니다. 위치적으로 낫고 접근성도 낫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호재들이나 향후 적용될 부분들은 1차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진입에 있어서도 1차는 바로 뭐 큰 도로에서 달구벌 대로에서 바로 아파트 단지로 진입이 가능한 반면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1차보다 낫다고 하는 부분은 뭐 평형이 더 넓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2차 아파트가 1차를 이길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자, 재건축 진행 과정을 보면 1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번 C 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도 다시 진행을 하려면 그 기준이 완화돼야 되고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안전 진단을 받고 그 뒤에 절차들을 이렇게 1단계부터 하나하나 밟아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뭐 빨리빨리 끝나겠습니까? 이 기간도 적지 않다. 지금 나이가 35살을 넘었어요. 이 아파트들이. 그럼 이게 언제 되겠어요? 언제?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주변들도 다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뭐 지주택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입지가 뭐 소실되게 하겠습니까? 많은 나머지 지역들이 이렇게 점점점 세팅이 되는 거에 발맞춰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시간적 간격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6억 호가를 하고 있는데 낙찰도 4억 1,200인가요? 받았잖아요. 이 가격을 2차에 받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고 보는 거죠. 1차보다 2차가 훨씬 뭘 빨리 진행을 하고 뭘 해도 1차가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데 1차가 아닌 2차에 4억 2천 가까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이버 가격 흐름을 보면 호가는 5억 5천에서 7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구가 아직도 이제 이 빠질 이유들이 많거든요. 빠질 이유들이 아직 남아 있고 더 곡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4억이라는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지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차도 아니고 2차를 4억에 낙찰을 받았다. 출구 빠져나오는 게 지금보다 솔직히 4억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 나오려면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밀고 새로 지을 때까지 어떤 그 과정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돈이 묶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기회들을 두고 이 가격으로 여기를 하는 생각들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늘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찰을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을 보면 거래도 진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많이 없었고,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한두 건 정도 이뤄졌던 아파트 단지라 가지고, 야 진짜 나오기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많이 듭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래요. 1차가 여기에요. 1차가 이렇게 공원을 끼고 여기 위치하고 있고, 뭐 달구벌 덜에서 진입도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동간 거리도 넓고 면적도 더 넓고 평수도 더 많고, 앞에 가리는 건물 없고 공원 끼고 있고 학교들 가깝고, 그래서 1차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해도, 근데 2차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2차로 갈 수도 없고요. 2차 진입하려면 이쪽 조그마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 주차들도 많이 돼 있고 길도 좁고 해서 바로 앞이라 가지고 크게 뭐 막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 길이 저기 지에 있는 주택 단지들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통행량도 계속 많고 주차된 차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207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건물 때문에 여기는 항상 가려요. 이 건물이 안 없어지는 이상 이 조망권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밀고 새로 짓지 않은 이상 이게 좀 힘들겠다. 그래서 게다가 뭐 2층인데 저 가격, 이건 물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앞에 통행량이 진짜 많습니다. 통행량이 진짜 많고 붐비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 감삼 내결에서 봐서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두류 내결에서 봐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그래서 자, 서구라는 지역이 어차피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뭐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고, 지금 나온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없는 거래 중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긴 하지만 1차보다는 좀 딸리고, 그래서 이 주변에 뭐 교통이나 이런 환경들이 나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꽤나 걸리는 가능성들이 저 멀리 있는 것들이라서, 정말 이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요약해서 보면 이렇죠. 이미 이 지도를 보면 여기 광장코아 1차가 새로 들어오게 될 요 지주택들, 여기 자이죠. 자이, 여기가 스타일스, 여기에 뭐 아직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둘이지만, 여기 이제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모노레일이 지나가게 되고 두류역이 환승역이 될 테고, 어차피 요 학교들은 다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주변들도 다 밀고 새로 지어지게 될 테고, 그런 것들 보면 대장 자리를 이미 넘겨줬구나, 이거 다시 빼들어오려면 얘가 지금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져야 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구나. 그 사이에 얘들 이 지역이 치고 나가면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아쉽게 내뱉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지극히 지금 제가 보는 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